그러면은 우선은 오늘은 인카금융 서비스 실적 발표한 거 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듀 카페에 어떤 글도 올라왔는지 이런 것 좀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 25년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커버 그 이미지를 어린 왕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책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때가 많고, 정말로 주가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초과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량적이지 않은 정성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이제 하워드 막스가 투자에 대한 생각이란 책에서 2차적 사고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 이번 실적에서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러티브와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변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제 더욱 충실히 이제 그 성장 경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4년 3분기에 그 금융당국에서 매출 인식 가이던스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다소 줄어들었고, 이제 다시 성장 트랙으로 올라타긴 했지만 실적도 이제 좀 과소 인식돼가지고 멀티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불안감을 가질 투자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업 현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과소 인식된 걸로 볼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추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과소 인식되었는가 먼저 보면은 이제 24년 3분기부터 이제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더 장기간에 분할해서 인식하라 라는 가이던스를 이제 하달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기에 가이던스는 그냥 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되게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인데, 황정민 배우님이 그 좋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던 게 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당국이 가이던스라는 이름으로 권유를 했지만 부탁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금융당국이 지들에게 제시한 인식 가이던스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기존 기간에 비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림 예시를 통해서 이런 분할 인식이 지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받는 이제 업프론트를 U라고 하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받는 유지 수수료를 G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맨 첫 이제 그 24년 2분기를 봤을 때 맨 처음으로 받는 U가 이제 인식되고, 그다음에 G를 4분의 1씩 안분해가지고 인식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G의 매출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세로로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제 U 플러스 G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24년 3분기부터 조금 줄어들었고, 4분기에는 좀 더 줄어들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로 더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인식하는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U 플러스 G가 되고 이 차액만큼이 이제 매출에서 빠지게 인식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사 관리에 따르는 그런 비용의 C라고 하면은 이제 그 C는 그 분기에 발생한 비용이 그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은 U 플러스 G 마이너스 C가 되고 이제 매출 인식 기준이 변경돼가지고 이 U 플러스 이제 8분의 7G, 그다음에 8분의 6G, 8분의 5G 이렇게 이제 매출 인식이 줄어들게 되면은 C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익이 좀 과소 인식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24년 3분기에 8분의 1G로 인식돼가지고 25년 2분기가 되면 이 차이가 가장 커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26년 2분기가 되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점점 증가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인식했던 매출이 4분기에 걸쳐가지고 인식되는 거하고 이때 인식됐던 매출이 8분기에 걸쳐가지고 인식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할인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매출이 이제 체계적으로 과소 인식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현재 영업에 따른 비용이 항상 인식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은 그대로 유지돼가지고 마진율이 악화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총할 때 CFO님께서 이런 인식기준 변화 영향이 25년 하반기부터는 정상화될 거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25년 3분기부터 이 차익이 감소해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 이익이 얼마나 과소 인식되었는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유동 계약 부채라는 게 보면은 재무제표상에서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고객 선수금 또는 선납금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 정의에 들어맞는 게 이제 보험사로부터 받은 이연 수수료겠죠. 그래서 유동 계약 부채 카테고리에 이제 이연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매출하고 계약 부채 추이를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선형 관계를 추정해 봤더니 이런 관계식을 도출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24년 4분기 매출이 의미하는 유동계약 부채를 구해보면은 이제 이연 수수료가 이렇게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매출을 구해보게 되면은 지난 분기에는 2,700억대,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는 2,900억대 정도의 매출이 원래 인식되어야 됐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인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2,104억, 2,351억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2,007억을 인식하게 돼가지고 좀 이게 역성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성장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해놓고 보면은 매분기에 가파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재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인식된 이연 수수료가 전액 이익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판관비나 경영활동에 따른 고정비 이런 거는 이제 모두 인식된 재무성과이기 때문에 제 이익률이 원래는 더욱 높았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목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목요일 장후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당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3.85%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최고가에서 조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보게 되면은 이제 TTM PER이 6.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동안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있어갖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시했던 실적 발표 후 저가 멀티플 주의를 감안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6.91인데 평균은 5.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차익 매물 줄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식 기준 변화를 롤백 해가지고 기존 인식 기준으로 추정한 매출의 최소한 이제 24년 3분기 수준으로 이제 마진을 가정하기만 하면은 숫자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을 2,702억, 2,907억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이익률을 각각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각각 이제 이익이 327억, 그 다음에 351억 이렇게 업데이트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순이익도 239억, 258억 이렇게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TTM 순이익, MP가 아니라 이제 OP네요. TTM 영업이익, TTM 순이익 이걸 업데이트해서 POR하고 PER 구해보면은 각각 3.83, 5.27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24년 3분기 매출하고 이익률이 다른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좋다라는 거는 이제 좀 이제 과대평가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래도 자연스러운 스케일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성장이 더욱 큰 지속성을 보일 거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카그램 서비스는 아직 이제 전체 50만 명 달하는 설계사 수를 대비해 봤을 때 이제 30분의 1 정도의 점유율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반 분리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주의의 상대적 우위는 굳건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는 이제 지금 현재는 좀 국민의힘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지 못한 정치적 이슈로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근데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면은 이건 이제 뭐 양당에서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설계사가 50만 명에 달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이제 정치적인 이해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슈를 계속해서 계류 상태로 놔둘 뭐 정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보험 판매 전문회사를 GA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고 이게 실제로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은 이제 GA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산관리 전체 시장에서 이제 자산관리 종합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성장 내러티브가 이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 이제 성장의 룸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이제 성장주로서 인카그램 서비스가 재평가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카그램 서비스의 지분을 단기적으로 이제 마켓 타이밍 잡기 위한 목적으로 팔았다가 언젠가 다시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회이익 손실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위험한 투자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인카그램 서비스 25년 1분기 실적 리뷰를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 티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올게요.